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분석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 경제 침체 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겠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연 중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이신 이철 박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올해 5.2보다 더 낮은 4.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이미 예상되어 왔던 겁니다.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이 아닌 중도 성장 단계로 이전할 거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말하자면 현재 상황은 중국 정부의 예상대로라고 할 수 있고 내년인 2024년부터 수년간은 성장률이 4%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중국에서요, 청년 실업률이 21.3%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니까 중국이 당분간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중국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건지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아니겠습니까?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국의 고용 상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여기 현재 관계기관들은 대체로 4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SNS상에서는 80% 이상이라는 내용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중국은 민간 경제가 도시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고용 능력이 약화됐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중국인의 가처분 소득이 평균 4.3%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이것은 2019년 이전의 최소 성장 수준인 5.8%에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 이것이 90% 이상이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97% 이상입니다. 모두들 일해서 소득을 얻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가 상당 기간은 계속 침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 중국 정부의 통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신뢰성에 대해서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저는 중국이 왜곡보다 비공개를 선택한 게 된 것은 어떤 면으로는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지난해부터 이 헝다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부동산 부문의 부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이 같은 부동산 위기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파장도 정말 커질 수 있을 텐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대로 금융권으로 부동산 부실이 파급되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몇 년 전부터 이를 경계해 왔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의 기대와 달리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부동산 경기 진작책을 내놓는데 소극적이었던 이유였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금기로 여겨졌던 통화 완화도 시작을 했고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자금 융자를 하라고 은행들에게도 최근 지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무담보 대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를 보면 금년에 건축 중인 이런 사이트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8조 9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3,446조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이런 정도의 거금이 원만히 공급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금융산업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벌써부터 금융권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감원이 있을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제1 수출 시장입니다. 중국 경제가 크게 둔화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큰 동향을 보면 중국의 수출 대상국이었던 구미 시장이 여러 가지 제재로 축소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상국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까지 침체됨에 따라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주요 생산품이 더욱 중저가품 위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는 급속한 시장 절벽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제품들이 더 비싸니까요. 그리고 중간재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 그리고 중저가품,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더욱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으로 봅니다. 네, 이철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